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문예술 5번째 제시문 과제학습 해설과 6번째 제시문 과제학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문예술 5번째 과제학습을 제시했는데 요 제시문은 제시문 분석을 잠깐 하고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같은 강에 2번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강이 이렇게 있으면 강물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한 번 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분 뒤에 또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처음 들어갔던 강과 두 번째 들어갔던 강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이 아래로 흘러갔기 때문에 첫 번째 들어갔던 물과 두 번째 들어갔던 물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강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고여있는 물인 연못이라고 합시다. 연못에 첫 번째 들어가고 1분 뒤에 또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연못은 같은 연못일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첫 번째 들어갔을 때 연못 물 중에 일부가 뭐 수증기가 돼서 날아갔을 수도 있고 어쨌든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자, 이 책상이 똑같은 책상,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A 책상이 있고 1분 뒤에 B 책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같지만은 헤라클레이토스가 볼 때는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A에서 B로 변하면 뭐 어떤 책상이 조금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다르려면 변하지 않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런 기준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A와 B가 서로 다르다면 다른 낱말을 사용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A와 B가 다르지만은 같은 낱말을 책상이라고 하는 같은 낱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즉, 이 책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이라는 거죠.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같은 낱말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 문단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문단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자, 이 A라고 하는 책상과 B라고 하는 책상이 서로 다르다면 낱말이 달라야 되는데 낱말은 같은 낱말을 쓴다는 거죠. 즉 A와 B는 동일하지 않는데 동일한 것처럼 했으니까 동일시에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A라고 하는 어떤 그 개별적 사물의 특성에 주목하여 이름을 붙이고 또 B도 B에 맞는 이름을 붙였으면 동일시에 오류를 범하지 않을 텐데 서로 다른 것을 동일하게 봤기 때문에 동일시에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상태가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언어는 그 변화를 다 반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언어는 세계를 다루는 불완전한 방식이라는 거죠. A와 B가 다르다면 언어는 서로 다른 것을 반영해서 낱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불완전한 방식이다. 그러면 이 불완전한 방식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나쁜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이런 불완전한 방식이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긍정적인 측면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경제성이라는 거죠. 경제성. 만약에 서로 다른 낱말을 만든다면 무수히 많은 낱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책상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아주 경제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 이 책상이라고 하는 낱말은 그들이 공통으로 가진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준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컨대 A는 집에서 쓰는 책상이고 B는 학교에서 쓰는 책상이라고 하면 자, A와 B는 모양도 다르고 서로 다르지만은 그러나 어떤 그 책상이라고 하는 뭐
책을 펼쳐놓고 공부를 한다라고 할까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A와 B의 어떤 그 공통점을 일깨워주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제시문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 제시문과 관련된 문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내용 일치 문제. 15문제를 제시했는데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연못이라는 낱말은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 맞습니까? 예. 뭐 우리 언어는 대부분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2번은 헤라클레이토스의 주장대로 낱말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이 낱말을 만들려면 무수히 많은 낱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한대에 가까운 낱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맞죠. 그 다음에 꽃이란 낱말은 개별적인 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일깨워준다. 그렇죠. 그 5번째 문단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왔습니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헤라클레이토스에 의하면 지금 보는 소나무는 2번 다시 볼 수 없다. 이거는 지금 들어가는 연못 같은 강에 2번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소나무도 지금 보는 소나무와 1분 뒤에 보는 소나무는 다르다는 거죠. 뭐 나뭇잎이 하나 떨어져도 떨어지고 어쨌든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책상은 변화가 없지만 연못은 변화가 있다. 자,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겁니다. 동일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니까 변화가 없다 안 되겠죠. 그 다음 변화의 상태 각각을 가리키는 낱말이 필요하다고 헤라클레이토스는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근데 이 변화의 상태 각각을 가리키는 낱말 이거를 다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개나리라는 낱말은 개나리 하나하나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그렇죠.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다. 좋습니다. 8번 계속 보겠습니다. 낙동강과 섬진강 등 모든 강에 개별적 이름을 붙이는 것은 언어의 경제성 때문이다. 이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낙동강, 섬진강 묶어서 강이라고 하는 이게 경제성이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 개별적 사물의 특성에 주목하여 낱말을 만든다면 동일시라고 되어 있죠. 동일시의 오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 개별적 사물의 특성에 주목하여 낱말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맞기는 맞지만은 동일시 오류를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없다는 거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만물의 상태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을 반영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 현상을 반영하여 낱말을 만들려면 무한의 낱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헤라클레이토스는 어제의 강과 오늘의 강은 묘사하는 방법이 같다면 같은 강이라 할 것이다. 아니죠. 다르죠. 다른 강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강에 2번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소나무와 참나무라는 낱말은 하나의 관념꾸러미에 해당하는 말이다. 4번째 문단에 그런 말 나오죠. 관념꾸러미. 즉 개별적 어떤 특성에 이름을 붙인다면 그것은 어떤 개별과 관계 있겠지만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관념이죠. 그런 얘기가 4번째 문단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사물의 변화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는 사물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기준이 되는 건 없다는 겁니다. 연속적인 순간의 상태에 관해서만 말을 한다. 뭐 그랬으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은 사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는데 이 헤라클레이토스가 주장한 게 아니고 이것은 이제 필자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아니죠. 여우 한 마리 한 마리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있는 것이 여우라는 한 마리 있는 것보다 경제적인 언어 생활에 도움이 된다. 아니죠. 이 무수히 많은데 여우 이게 훨씬 더 경제적이죠.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전체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동일시의 오류를 나무라는 낱말을 사례로 하여 설명하라고 그랬습니다.
동일시의 오류라고 하는 거는 자, 이 나무 A 나무하고 B 나무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동일하지 않은데 같은 나무, 동일한 것처럼 표현을 하니까 여기서 오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 어떤 그 개별적 사물로서의 나무는 어느 나무와도 동일하지 않고 개별적 사물로서의 특성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집단을 지칭하는 나무라고 한다면 개별적 사물 하나하나가 똑같은 특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즉 동일하지 않는 사물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동일성의 오류가 발생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는 세계를 다루는 불완전한 방식이다. 세계를 다루는 불완전한 방식이다. 라고 하는 진술의 이유가 뭐냐를 설명하라는 거죠. 그렇죠. 이 어떤 세계, 대상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바뀌는 그 자체를 언어로 다루어줘야 되는데 언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의 상태 각각을 가리키는 낱말을 사용한다면 완전한 방식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는 세계를 불완전하게 다룬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인문예술 6번째 제시문에 대한 과제학습지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구조적 이해. 자, 여러분들 요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이렇게 문단별로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으면 글 전체 내용,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은 파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철학적인 글이고 해서 조금 어려운 그런 글일 수도 있습니다. 자, 구조적 이해였고 두 번째 어떤 그 내용 일치 문제예요. 내용 일치 문제. 세부 정보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이것도 조금 어렵게 문제를 제시해 봤습니다. 자, 일치하는 것 고르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왜 일치하지 않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술형 두 문제인데 유비 논증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서술하라는 거예요. 유비 논증이. 우리 흔히 이제 유추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유비추리죠. 그 유비추리를 제시문을 잘 읽고 유비추리가 뭔지 제시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봐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서술하라는 게 첫 번째 이제 서술형이고 두 번째는 귀납 추론의 확실성에 대한 이야기는 제시문에 있습니다. 근데 연역 추론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서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의 확실성, 이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도 100%입니다. 100%가 될 때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귀납 추리는 100% 신뢰도를 가지느냐, 그 다음에 연역 추론은 100% 신뢰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을 예를 들어 서술을 하라는 거죠. 자, 요 해설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해설과 더불어 인문예술 7번째 제시문 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